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학특강 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는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마다 고유한 자기네 철학, 문화, 역사가 있겠죠. 그거를 집대성한 학문 체계가 있거든요. 그것을 세계 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국학을 펼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는 사회과학원이라고 있는데, 이 사회과학원이 중국의 모든 가치를 재생산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회과학이 있는데, 이 사회과학원은 중국 정부의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계의 아주 나이가 드신 원로들이 장관급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자동차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러고서 아주 권위자로 자리매김하면서 중국에 있는 모든 정신적인, 문화적인 어떤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익이 되는 그런 연구 개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의 많은 부분을 자기네 정신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의 아주 메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사회과학원에서는 요사이 중국의 국학, 그야말로 국학이라고 타이틀한 강좌가 여기저기서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서삼경이라든지 또 불경의 일부라든지 자기들이 만들어진 경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다시 시키고 있어요. 그건 문화혁명 때 마오쩌둥에 의해서 전부 이렇게 소홀하게 됐던 것을 다시 재건하고 있으면서 수백만 원씩 하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그쪽 돈은 굉장히 비싼 거죠. 수백만 원씩 하는 강의로임에도 불구하고 각계 CEO, 장군, 또 사회 세러리맨들도 거기에 많이 등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는 그야말로 국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이 국학대학원은 일본의 종교, 신도의 교육자를 배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신도는 대단히 일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중심 아닙니까? 그 중심되는 정신 영역을 컨트롤하는 교육자를 만들어내는 걸 국학대학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미국에도 청교도 정신이 있고 프론티어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미국의 국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라든지 또 요새 아주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베트남의 호치민, 국부 호치민이 졸업한 초등학교가 국학초등학교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엔 알다시피 국학원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은 중국이 사회과학원을 통해서 세계에 심어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중화사상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중국만이 꽃처럼 화사하고 번창한다. 중화사상이죠. 이 중화사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러한 여러 가지 학술을 발표할수록 주변 다른 나라들은 왜소하고 그리고 어둡다, 작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폄하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오니즘만 해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은 킹 오브 킹스에서 왕 중 왕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한때는 생존하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을 이렇게 탈무드라든지 구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운동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세계 경찰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비해서 그러면 우리의 국학은 어떤 것일까? 우리의 국학은 바로 하늘, 땅, 사람이 모두에게 들어있다고 하는 천지인 합일 사상에 의해서 구성되고 문화로 형성되고
역사로 집적되기 때문에 그 철학은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엄청난 아주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몇 천 년간을 이렇게 쭉 작아지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또 용수철이 막 팽창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아지는 또 응집되는 에너지가 이렇게 모아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때 국학이 나온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매진해야 될 어떤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자면 한이라고 하는 한없이 장구하고 한없이 크고 한없이 밝은 그런 우주의 모습, 정체, 그 실체가 굳이 나누자면 먼저 하늘로, 다음 땅으로, 그리고 천지 안에 있는 모든 생명으로 상징되는 인간으로, 천지인으로 3요소가, 이걸 우리는 삼재 그러죠. 삼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삼재. 이 삼재 사상이 우리 민족의 근골이 되는 그러한 구성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삼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인중천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러한 인중천질이란 자각과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홍익인간이다. 왜냐하면요, 그 천지는 서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원하는 대로 땅이 따라가 주지 않습니까? 하늘이 쫙 도수가 바뀌어서 봄하면 땅은 무엇이든지 피워내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바뀌죠. 여름하고 하늘이 카드를 딱 보여주면 땅은 빨리 해서 풍성하고 열리게 만들죠. 하늘이 가을하면 갈무리할 기운을 땅은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은 언제나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그 가운데서 하늘을 받고 땅을 받아서 생명을 영위해 가고 그것이 인간이다. 바로 천지인 삼재 사상, 그리고 나는 영원한 하늘과 땅의 소산이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홍익인간이라고 하고, 그 홍익인간은 땅과 하늘이 서로 돕듯이 아주 넓게 세상을 구원하고 구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그런 사람들이 모여진 세상을 우리 국학의 핵심인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삼원사상을 한번 보자면, 우리 삼원사상은 아주 두발 자전거와 세발 자전거의 비교라고 보면 쉬울 겁니다. 두발 자전거는 균형을 잡으려면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경쟁을 한다 하는 의식 속에서 무한 경쟁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계속 문명이 발전한다면 지구는 아마 머지않아 황폐할 겁니다. 그 각국에서 선각자들이, 과학자들이 마구 지금 경고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에서 서양의 철학은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고 그것이 정신과 물질로 나누어진다고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유심론, 유물론으로 나누어져 갖고 우리 민족이 당장 6.25 때 어마어마한 피해의 당사자가 되지 않았어요? 또 중국도 음과 양으로 유교와 도교로 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도교, 또 전체 정치적인 이념을 공급해주는 유교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주역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 민족은 바로 세발 자전거처럼, 세발 자전거는 너무나 편안하지요. 가만히 둬도 혼자 안 자빠지지 않습니까? 세발 자체가 평화예요. 안정이고, 그리고 생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발이라고 하는
음과 양 사이에 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밝다, 어둡다를 아우르는 우리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다. 어슴푸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른 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이 안 되는 묘한 우리의 감각입니다. 그러한 중이 있다. 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다. 이런 부분의 묘사, 표현은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대를 걸치고 누천년을 걸쳐서 인지가 발전되고 업그레이드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 그 결과가 문화입니다. 어느 한두 사람이 독점적으로 독선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한문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문화, 한철학의 문화, 그러한 문화, 그 문화가 사실은 천부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석삼극이다. 하나로부터 아까 좀 전에 나왔던 하늘로부터 천지인이 나왔다. 일석삼극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말로 표현됩니다. 또 우리 고유의 말로 삼이라는 것은 삼삼하다 그러죠. 그것은 생생하다 그런 뜻이에요. 삼이라는 표현 자체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삶과 생명, 삶이라는 뜻도 있죠. 그것은 같은 뜻이에요. 라이프다, 생생하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의식 속에 살아있는 감각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삼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양극화되는 세계와 우리 사회 속에 큰 키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 뭐 주몽이라든지 연개소문이라든지 또 대조영 뭐 이런 그 사극에 보면 우리 민족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그 사극에 보면 뒤에 깃발이 되게 무얼로 나타나요? 삼조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삼조고가 어떻게 보면 그 동북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문화예요. 꼭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중국의 일부에도 일본의 일본에도 삼조고가 있습니다. 또 일본 축구 대표 선수들의 엠블럼에도 삼조고가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 작가들에게 우리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조고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생긴 기형 까마귀가 아니고 발이 3개 달린 게 아니고 고도의 철학적인 센스로 디자인화된 문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머리는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 하나에서, 즉 우주의식 하나에서 이것을 뭐 하느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붓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뭐 여호와, 마호멧 여하튼 뭐 다 좋습니다. 우주의 그 근간인 그 우주의식으로부터 천지인이 나왔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 하나가 되신 님, 홀로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천지인이 나왔다라는 것을 그걸 지금 나처럼 설명하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문양 하나로 딱 그려놓은 것이 바로 삼조고입니다. 삼조고. 이 삼조고의 정신이 바로 음도 양도 아닌 천당도 지옥도 아닌 그곳에 치우치지 않은 너는 내 적이야 너는 나의 친구야로 구분되지 않는 생명 그 자체만 볼 수 있는 그러한 수준 높은 격조 높은 그리고 많은 고뇌와 고민 속에서 태어난 영원한 진리가 바로 삼조고라고 하는 간단한 문양 속에서 깃들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삼조고 정신을 되찾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의 철학을 다시 되찾고 있다. 우리의 국학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러한 말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하자면 하늘이 이렇게 있겠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면 그 하늘에는 뭐 이렇게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또 구름도 있고 바람도 흘러가고 뭐 새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또 땅에는 바다도 있고 산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물도 이렇게 있겠죠. 여기에 사람으로 나무도 있고 사람으로 상징되는 그런 생명의 인. 또 여기 우리가 얘기하는 이때 천지인 할 때 그 인은 꼭 휴먼 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사람, 호랑이, 돼지, 나무 뭐 이런 걸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생명의 상징으로 인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휴머니즘과 다른 것은 오직 인간만이 거룩하고 훌륭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인간끼리 훌륭하고 거룩한 릴레이션십, 관계도 가져야 되지만 사람은 하늘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땅이 없으면 태어날 수도 없다 하는 엄청난 연관성을, 즉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을 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휴머니즘과 인중천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하늘로부터 뜨거운 기운이 막 이렇게 땅으로 내려오면 땅에 있는 차가운 기운이 증발돼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서클이 계속 돼야 되죠. 만약 이것이 끊어진다면, 중간에 끊어지면 생명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클링, 수는 올라가고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것을 수승화강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주의 법칙을 터득하신 말씀들이죠.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온다. 그래서 물이 올라가고 불이 내려오는 게 뭐가 먼저 된지는 몰라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종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것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한 서클링은 존재하고 그러한 그 교환은 존재하고 있고, 이것이 놀라운 것이 우리 몸에도 이러한 장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심장에, 우리 몸의 심장의 뜨거운 기운과 신장, 우리 몸의 바다라고 얘기하는 콩팥 있잖아요. 신장의 찬 기운이 올라가고 신장의 찬 기운이 올라가서 심장의 화기운을 밑으로 내려줄 때 아랫배가 뜨겁고 손발이 따뜻해지는 건강체가 된다. 이것이 우주와 나의 시스템이 같다. 그것을 우아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주와 내가 하나의 몸이요 시스템이다. 다르지 않다. 분리, 다르지 않다. 이것이 우리 어르신들이 어린이들에게 늘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에서 이 발현되는 현상을 보자면은 아기들은 아주 좀 이런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금세 하늘에서 찍어낸 신제품이기 때문에 하늘의 성능을 가장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침이 항상 흐릅니다. 이렇게 침이. 그건 수가 올라왔다, 물이 올라왔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입안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또 젊은 사람도 가령 뭐 차가 이렇게 부딪혔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투는 걸 보면 개거품을 서로 물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물이 나와야 되는데 불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화가 나서 올라옴으로써 입안에 있는 수기를 말려 붙여서 개거품이다. 말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눈알이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 뻐걱뻐걱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머틀머틀하다 뭐 그런 표현도 하는데 그것은 역시 어린애기들은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수기운이 많이 올라와서 또 울면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이 위에 침도 많고 눈물도 많은 것은 건강하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는 이유는 학자에 따라서 마음 놓고 울지 못하는 문화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아주 강한 남자는 울 때 울 수 있는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중일기에 보면 충무공이 우시는 모습이 몇 번 나옵니다. 근데 그 이제 장군이니까 최고 사령관이니까 부하들 앞에서는 울지 못하고 저 멀리 있는 주민의 집을 빌려서 거기 가서 밤새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든지 아들이 죽었을 때. 그래서 여하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과학적인 관찰의 결과고, 이것은 몸을 다루어 보지 않은 수행자가 아닌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감각들이에요. 이런 것은 전 세계에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고급 문화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국학이고 국학의 일부분인 국학기공이라고 있습니다. 국학기공에서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전국적으로 지금 약 3천여 군, 또 너무 많아서 집계가 잘 안 되는데 그 이상 국민들에게 무료로 이런 수승화강의 체험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룩한 그러고 아름다운 뜻을 가졌던 나라였기 때문에 공자님도 맹자님도 우리의 옛날 터전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공자님은 당신이 이제 그 별명이 어떤 때는 상갓집 개다 이런 별명도 듣습니다. 평소에 개는 이렇게 밥도 주고 그러지만 사람이 초상이 나면 개한테 밥을 주고 관심을 줄 여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갓집 개다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어질인을 정치에 접목하라고 그 당시 제후들을 쭉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별로 없어서 실망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 땅에 인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은 나는 차라리 쪽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라도 군자가 사는 동이족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제 공자도 동이족의 후손이다라는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만, 여하튼 공자님이 거짓말 하시진 않죠. 그래서 또 공맹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유학의 성현들이 맹자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쯤 되겠죠. 와서 선생님 컨설팅을 부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금이 너무 비싸서 수입의 7분의 1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이것을 20분의 1로 줄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 선생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할까요? 그런데 내가 들어보기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는 세금이 20분의 1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말을 기록하신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만리장성 어마어마하죠. 이건 뭐 천안문 그 안에 들어가면 참 중국 황제들의 어마어마한 그 부와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데, 우리 동대문 또 뭐 이 창경궁 이런 데 가면 좀 왜소하다 이런 걸 넘어서 부끄럽다라고까지 느끼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고 보니까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말이, 그 나라에서는 세금을 조금 걷는 대신에 궁궐과 궁궐을 크게 짓지 않고 왕들도 작은 나라의 작은 땅에서
또 작은 건물에서 살고 패백도 받지 않고 또 강료, 신료들도 봉급이 작았다. 그것을 모두 국민을 위해서 썼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야, 우리가 유물이 작아도 좋다. 우리의 정신은 그런 정신이었구나. 그래서 의리의리한 그 외국의 문명에 놀라기보다 사실은 더 마음속 깊은 곳에 와닿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같이 하나로 같이 잘 살고 하는 그 홍익인간 정신,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작은 동대문, 남대문, 창경궁, 또 경회로 이런 궁궐에서 보여지는 문화의 흔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끄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국 후한서 동의열전과 삼국지 동의전에 보면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등에는 동맹, 영고, 무천 같은 제천의식,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있어서 남녀노소 상하계급과 관계없이 춤추며 노래하고 어울려 놀았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노래방이 많은 이유가 아닌가. 우리가 모이면 늘 노래하고 그리고 춤추죠. 그리고 송혜 선생님이 진행하는 일요일 노래자랑, 이거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어디 가나 노래할 줄 알고 춤출 줄 알고. 중국에 많은 소수민족이 있지만 가장 가무를 잘하고 즐기는 곳이 조선족이다. 아주 정평이 나 있죠. 이와 같이 우리들은 그러한 그 유전자 속에 어울리기 위해서 춤추고 노래하는 거죠. 무슨 가수 뽑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울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천자의 호칭은 동의에서 비롯되었으며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예로부터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늘의 자녀라고 한 것이다. 천자란 말이 동의족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런데 권력이 강해지고 국세가 약해지는 중국과 비교되면서 중국이 천자라는 네임밸류를 뺏어간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제사는 황제만 지낼 수 있다. 딱 법령으로 못 박아 놓습니다. 그러므로 동이족은 하늘에서 지내던 제사를 잊어버리고 집에서 자기 조상들을 모시는 제사로 격화되고 작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나마 또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는 제사마저도 지내는 것을 금기시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는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며 활궁자와 큰 대자에서 따온 굴자로 그 사람은 어질고 오래 살며 죽지 않는 군자가 있는 나라이다. 바로 이 활궁자가 큰 활을 이렇게 가지고 다녔던, 그 팔 힘도 세고 그 명중률도 좋고, 지금 세계 양궁 대회는 남녀가 휩쓸고 있는 게 우리 DNA 덕분이죠. 그런데 이걸 오랑캐 이자라고 읽고 있습니다. 또 이때 이분들이 살던 땅에는 금속이 많이 우량한 성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쇠철자의 원래 글자예요. 우리가 지금 철광석 할 때 이런 쇠가 이렇게 철자를 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쓰기 이전에 금속, 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득세할 때 요것을 빼고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두철액이란 말이 있죠. 우리 치우천왕이 별명이 동두철액. 그래서 갑옷과 투구를 쓴 그 모습은 바로 동이족에서 우수한 야금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을 받았고, 바로 이 이자는 그러한 활이나 무기를 떠나서
어질고 오래 살며 죽지 않는 군자가 있는 나라다. 그래서 어질 인자를 저렇게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순리를 따르는 성향이 있으나 오직 동의만이 큰 것을 따르니 대인이다. 이의 풍속은 어질고 어진 사람은 오래 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곳은 죽지 않는 군자가 있는 나라이다. 살펴보면 그것은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사람 역시 크다. 이러한 중국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조선에는 도둑이 없어 대문이나 방문을 잠그지 않고 살았다. 중국이 예를 잃었을 때는 사방의 동의에게서 구하였다. 예를 잃었을 땐 사방의 동의에서 구하였다. 그래서 동방예의 지국이다. 그래서 이 동방예의 지국은 우리에게 남이 강요한 상명하복의 예의가 아니고 스스로의 본성으로부터 천지인이 합일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빚어나온 어쩔 수 없이 표현되는 예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큰 예절이죠. 그것을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서양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하이데커라는 철학가가 한국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세계 역사상 가장 완전무결한 평화정치를 2000년이 넘는 장관 세월 동안 아시아 대륙을 통치한 단군 조선시대가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는 동양 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인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게오르구 선생은 신부님이시기도 한데 25시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쓰기도 했죠. 홍익인간이란 단군의 통치 이념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법률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률이며 가장 완벽한 법률이다. 한민족이 나온 홍익인간 사상은 미래 21세기 태평양 시대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자상이다. 또 앞으로 인류가 한국의 효사상으로 재편성되지 않는다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은 현인들이 우리의 미래 가치를 또는 과거의 가치를 칭송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국학이 좁은 한반도에 머무를 수 없고 우리 인간 보편성에 기인하는 그러한 큰 사랑 속에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학원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민족 고유의 철학, 역사,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설립한 순수한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덕목은 가정에선 효, 그리고 그것이 커서 나라의 충성으로 또 더 넓게 범글로벌하게 지구사랑, 다시 말하면 인간사랑, 나라사랑, 지구사랑을 관통하는 그러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돕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일지 이승헌 총장님의 제안으로 이것이 국민의 힘으로 설립이 됐다. 이런 것에 우리는 큰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귀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학문체계와 수련, 무예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어오고 있나, 한국인의 학문과 무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